저번 시간에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배웠죠? 예, 추상 클래스가 뭐라고요? 미완성 설계도요. 미완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 미완성 메서드가 있다 그랬죠. 메서드 포함. 그쵸? 미완성 메서드를 뭐라고 그래요? 추상 메서드. 추상 메서드가 뭐예요? 몸통 없는 메서드. 예, 간단히 정리해 봤고요. 이제 추상 클래스 작성을 할 때 이제 저번처럼 그냥 바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클래스들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뽑아서 추상 클래스로 만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클래스가 있을 때 여기 마린이란 클래스, 뭐 해병, 병사 하고 탱크 하고 이제 수송선, 비행기예요. 네, 비행기. 이런 세 개의 클래스가 있을 때 이제 게임을 가정하고 만든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전부 다 이제 어떤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각 유닛의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움직이거나 멈출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각 유닛들이. 그래서 move start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통 부분을 뽑아내서 예, 유닛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죠. 그쵸? 위치, 위치하고 이제 move하고 stop 이 세 개 뽑아낸 거예요. 음, 뭐 멈추는 거는 현재 위치에 정지하면 되니까 공통이라고 치고요. 근데 이제 move는 뭐예요? 이동하는 거잖아요. 어떤 XY 좌표로 이동하는 거예요, 유닛이. 근데 이 보병 또는 해병하고 탱크는 어때요? 지상 유닛이죠. 지상. 그리고 비행기는 공중 유닛이잖아요. 공중. 그러니까 지상하고 공중하고는 이동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무브 메서드가 있지만 선언부는 똑같죠. 네, 선언부 공통. 선언부는 일치하지만 어때요? 실제 내용, 몸통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메서드마다. 네, 다를 거예요. 응? 내용을 자세히 쓰지는 않았지만 몸통은 이제 불일치 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선언부만 일치하니까 일치하는 부분만 따로 뽑아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통 부분, 이게 공통 부분을 추출해서 유닛이라는 클래스로 정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통 부분을 뽑아낸 거예요. 네. 공통 부분을 기존 클래스의 공통 부분을 뽑아서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공통 부분을 뽑는다고 꼭 추상 클래스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선언부만 뽑아낸 거예요. 선언부만. 선언부는 같으니까. 몸통은 달라도 선언부는 같으니까 선언부만 뽑아낸 거예요. 그럼 나머지 클래스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다 이 유닛 클래스를 상속받게 바뀌었죠. 대신 어떻게 했어요? 뭐 XY나 이 공통 부분이 다 빠져서 이 코드들이 간결해졌죠. 간결. 예. 공통 부분 뽑아냈으니까 코드의 중복이 제거된 거죠. 그렇죠? 여기 같은 코드가 여기 여러 번 들어가는데 그거를 예, 조상으로 만들고 상속받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코드의 중복이 제거가 되었죠. 그렇죠? 예. 이런 게 바로 객체장 언어의 장점인 거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브를 이렇게 몸통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이 앱스트랙트 안 붙이고. 그쵸? 이렇게 해도 문제 없고 여기 앱스트랙트 아닐 수 있죠. 그쵸? 이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 자손들이 이 무브가 구현돼 있다고 생각하고 구현 안 할 수도 있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 유닛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가 아니니까 써도 되겠네. 예, 유닛 이유는 new 유닛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무브를 호출했어.
근데 얘가 꿈쩍도 안 해. 그런 일이 벌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유닛은 추상 클래스인 조상으로 놔두고 이걸 자손들이 구현을 하는 거죠. 이 구현. 예, 구현을 직접 하는 거예요. 구현. 각자 따로 구현. 예, 구현. 구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앱스트랙트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 자손들이 이 무브 메서드는 내가 알아서 내 클래스에 맞게 직접 몸통을 만들어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음.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가능하죠. 유닛이라는 배열 만들고, 그렇죠? 그룹 배열 3개짜리,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뭐예요? 그룹 0, 이가 그룹 1, 이제 그룹 2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마린, 네, 마린. 여기는 탱크, 탱크. 그리고 여기는 드랍십, 수송선 이렇게 조인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X도 있고 Y도 있고 무브 있죠. 무브 스탑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각자 무브하고 스탑만 쓸게요. 스탑, 여기도 무브 스탑 다 있겠죠. 그렇죠? X, Y 다 있고요. X, Y 다 있어요. 이렇게 썼을 때 어떻게 돼요? 그룹이라는 리모컨에는 뭐가 있어요? 단추가 X 있고요. Y 있고 또 X, Y 있고 무브 스탑 다 있죠. 무브 스탑 다 있어요. 이렇게 단추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복문 이용해서 이 그룹 리모컨 그룹 0에서 무브 호출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호출되는 게 아니죠. 이 추상 메서드가 호출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실제 객체에 이제 무브가 호출되는 거죠. 얘가. 그렇죠? 이 0이 가리키는 객체의 무브. 그 다음번에는 그룹 1이 가리키는 객체. 탱크의 무브가 호출되죠. 그러니까 탱크의 무브는 이게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첫 번째에서는 이게 호출되는 거고. 네. 이게 호출되고. 두 번째에서는 얘가 호출되고. 이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룹 2에 드랍십에 이 무브가 호출되는 거죠. 이게 무브. 그렇죠? 얘가 호출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이 리모컨이 추상 메서드라고 해도 실제 호출되는 건 뭐예요? 실제 인스턴스에 구현된 메서드가 호출되는 거죠. 요게 호출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호출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리모컨에 무브 버튼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리모컨 타입이 뭐예요? 유닛이죠. 유닛에 무브가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 그룹의 타입이 유닛이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추상 메서드라도 메서드들이 각자 다르니까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코드를 쓸 수가 없죠. 이 코드는 뭐예요? 이 배열 안에 있는 뭐 탱크하고 병사하고 수송선을 한 번에 움직이는 같이. 여러분 게임할 때 여러 유닛들을 한 번에 같이 이동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룹으로 묶어서 모든 유닛을 한 번에 같이 이동시키는 거. 이게 다양성이 안 되면 이게 다양성이죠. 다양성. 하나의 배열의 다양성의 장점 두 번째 장점이죠. 두 번째 장점. 그게 뭐예요? 하나의 배열에 여러 객체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유닛을 배열에 담아서 한 번에 이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게 다양성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동시키려고 하면 이동시키는 방법이 각자 다를 거잖아요. 이 다르단 말이에요. 메서드가. 이동하는 방법이 달라요. 왜? 비행기. 얘는 비행기잖아. 공중 유닛하고 지상 유닛하고는 움직이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메서드를 호출해서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리모컨. 이 리모컨에 단추가 있어야 돼, 이 부부가. 그러려니까 이제 이 추상 메서드로라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몸통이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음. 아시겠죠? 만약에 제가 오브젝트 배열에 담았다고 보자고. 여기는 유닛이죠. 배열이. 여기는 오브젝트예요. 예, 비교해 보세요. 비교. 객체 배열도 되죠. 여기도 다양성이 돼요. 왜? 오브젝트는 최고 조상이니까 다 됩니다. 여러 객체가 다 저장될 수 있어요. 하나의 배열에. 근데 여기서는 이 무브를 호출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에러예요. 무브가 없단 말이에요. 오브젝트 클래스에는 무브란 단추가 없어요. 이 오브젝트 리모컨에는 무브란 단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오케이죠. 왜? 이 그룹이란 배열의 리모컨에는 뭐가 있어요? 그룹 I에는 뭐가 있어요? 무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있잖아. 예, 어떤 분이 뭐 INT하고 INT 배열하고 이게 같은 타입이냐 그러는데 어때요? 이 두 개는 다른 타입이죠. 같은 타입이 아니죠. 얘는 뭐예요? 예, 타입이 배열이고 얘는 기본형. 얘는 뭐예요? 배열이니까 참조형. 마찬가지로 그룹의 타입은 뭐예요? 배열이죠. 유닛 배열이고 그룹 그룹 I의 타입은 뭐예요? 얘는 유닛이죠. 타입이. 그렇죠? 유닛 타입엔 뭐가 있어요? 이 타입엔 무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룹이란 배열에 담긴 객체들의 무브를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거예요. 반복문 이용해서. 그래서 머린 탱크 드랍십을 한 번에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죠. 네. 근데 각 객체가 이동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배열에 넣어놓고 각 객체의 무브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아시겠죠? 여기서 호출하는 게 추상 메서드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 추상 메서드 호출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실제 구현된 메서드가 호출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각자. 그래서 다양성이 대단한 거죠. 대단한 장점이 있는 거고 이 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실습을 좀 해볼까요? 챕터 7에 예제 7-10번이죠. 네. 일단 실행부터 해볼게요. 실행하면 이 배열에 담긴 머린 탱크의 드랍십을 반복문으로 이동시켜서 각자 객체의 무브를 호출해서 100, 200이라는 좌표로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00이었다가 전부 다 바뀌었죠. 좌표가. 여기서 이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이 코드는 뭐하고 똑같아요? 아까 PPT에서 보신 거하고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아요? 이 코드는 유닛 네, 3개 만들고 그룹 0에다가 new 머린 그룹 1에는 어떻잖아요 여기 new 넷탱크 하고 그룹 2에는 new 드랍십 이렇게 이 네 줄의 코드를 한 줄로 줄인 게 이 위에 코드예요. 이거 위에 거 주석 처리하고 저장해도 똑같이 동작합니다. 그쵸? 이거는 예제가 이제 한 페이지 들어가게 하려고 제가 좀 줄여 쓴 건데, 요게 뭐예요? 요게 그룹 0에 넣고, 얘는 그룹 1에 넣는 거고. 이게 어디 들어가요? 그룹 0에다가 이거, 들어가는 거고, 얘가 그룹 1이고, 그쵸? 얘가 그룹 2고. 한 번에, 배열의 생성과 초기화를 한 번에 한 문장이죠. 똑같아요. 이거 이 한 줄하고 이
내주라고 똑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표현에 익숙하지 않으신 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표현에 익숙하지 않으신 거고, 인티저 배열하고 똑같아요. 이 두 개가 같다는 거,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처음에 이걸 풀어쓸게요. 제가 좀 풀어쓸게요. 반복문 지우고, 뭐예요? 0, 1, 2, 0, 1 이렇게.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반복문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인 그룹 0의 무브니까 이거는 말인 객체의 무브를 호출.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탱크 객체의 무브를 호출. 그리고 마지막엔 드랍십 제의 무브 호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봤을 때는 얘가 타입이 뭐예요? 여기서 그룹의 타입은 뭐예요? 유닛 배열이고, 그리고 그룹 0하고 그룹 1 그룹 2. 얘 타입은 뭐예요? 타입은 유닛이에요. 유닛 배열에다가 유닛 배열에다가 이 유닛들을 담은 거죠. 그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룹 0이 뭐예요? 타입이 유닛이란 말이에요. 유닛. 이 리모콘이 이게 다 뭐예요? 얘네들이 다 참조 변수죠. 리모콘이고 참조 변수란 말이에요. 참조 변수. 참조 변수 묶어놓은 게 바로 뭐예요? 이게 객체 배열. 객체 배열이 뭐라고요? 참조 변수 묶은 것. 원래는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참조 변수 그룹 0이 뭘 가리켜요? 마린 객체 마린 하고 그룹 1 어떻게 돼요? 이거는 탱크 탱크 그리고 그룹 2는 뭐예요? 여기 드랍십 수송선 비행기. 그러니까 참조원수 이게 세 개를 어떻게 해요? 하나로 묶은 거 이렇게 붙인 거야. 그게 뭐야? 그게 배열이에요, 배열. 그래서 이게 그룹이라는 배열이 각 객체를 담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참조원수는 따로 있는 걸 하나로 묶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객체 배열이에요. 참조원수 묶은 거. 원래 배열이 뭐예요? 변수 묶은 거 아니에요. 그쵸? 객체 배열은 뭐예요? 참조변수 묶은 걸 객체 배열이라고 해요. 이 배열의 객체를 담은 것 같은 거죠. 이렇게. 배열에 객체를 담았잖아요. 여러분이 동강이나 책 보고 이해를 빨리 하실 수 있는데 실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실습한다는 것 자체를 뭐 한두 번 해보고 실습했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수십 번씩 쳐보셔야 돼요. 수십 번씩 쳐보면 이런 게 별게 아니게 넘어가요. 사실 그냥 문법일 뿐인데. 그리고 여기서 여기 0점 무브 호출하면 어떻게 돼요? 0의 무브 얘도 무브가 있고 메소드 무브 메소드가 있죠. 그러면 이건 무브 얘가 호출되는 거고, 여기 1점 무브면 얘가 호출되는 거고, 2점 무브는 이가 가리킨 객체 무브 얘가 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브 메소드가 각각 다르게 구현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 무브. 실제로는 이제 머린의 무브면은 이제 요게 호출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른 클래스도 호출이 됩니다. 뭐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뭐 그 다음에는 다시 이거 지우고요. 지우고
이거 타입을 제가 뭘로 바꾸냐면 오브젝트로 바꿔볼게요. 이거를 이걸 주석 처리하고 유닛을 뭘로 바꿔요? 이걸 오브젝트로 바꿀게요. 오브젝트로 그쵸? 바꿀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다 에러 나죠. 무브. 그쵸? 무슨 에러냐면 이 리모컨 타입이 뭐예요? 리모컨 타입이 얘네들 타입이 타입이 오브젝트라면 오브젝트. 리모컨 타입이 리모컨. 참조 변수 타입이 뭐예요?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에는 무브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유닛은 무브가 여기 있잖아요. 그쵸? 유닛에는 무브가 있는데 오브젝트엔 무브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실제 머린 탱크 드랍시에 무브가 있죠. 근데 어때요? 리모컨에 무브라는 단추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오브젝트 리모컨, 오브젝트 리모컨에는 이 무브가 없어요. 무브라는 단추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가리키는 실제 객체, 예를 들어서 머린이라고 했을 때 여기 X 있고 Y 있고 여기 무브 있고 스탑 있어도 여기 있어도 이 단추가 없으니까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리모컨엔 무브가 없는데 어떻게 호출하냐에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왜 에러 나는지. 다시 이거를 어떻게 바꿔요? 오브젝트가 아니라 유닛으로 바꾸면 이제 에러 없어졌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추상 메서드로 해서라도 이 무브를 여기 유닛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리모컨의 단추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호출하는 게 안 되니까. 아시겠죠?